3월 3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 충분히 즐기셨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골드만삭스의 시간차 공격이 만든 합작품이 뉴욕 증시를 반등시킬 것이고, 앞서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할 필요 있겠어? 라고 해서 실망감으로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아니 미쓰리 무슨 주식시장이 배구도 아니고 무슨 시간차 공격이야 라고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차 공격은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급 성명도 예정에 없었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전망은 연준이 3월 18일 회의가 있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25bp가 아니라 50bp,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템포씩 빠르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퍼센테이지적인 개념으로 조금씩 앞당긴 전망을 내놓았고요. 그 전망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반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5.09%, 나스닥은 4.49%, S&P 500은 4.60%로 11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때려 넣어야 된다. 어제 방송에서 일본은행 총재도 충분한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고, 3월 18일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전인 12일 날 회의를 앞둔 ECB에서는 가만히 있겠느냐. 자, ECB에서요, 정책 수단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요 7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다음 날, 즉 3월 3일 날 긴급 화상회의를 하겠다고 하고요.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긴급 자금 대출에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도네시아가 25bp 금리를 인하했고요. 호주도 금리 인하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다 때려 넣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잠이 오겠니? 자, 잠 못 자죠. 그래서 2시 반에 긴급 성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1000포인트의 급락의 낙폭을 줄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낙폭을 확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급 성명을 했지만 1000포인트에 해당하는 낙폭을 어느 정도 반 정도 줄이긴 했지만, 그 긴급 성명 이후에 다시 낙폭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3월 2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혹시 전강 후약이 되지 않을까?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급등해서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 그 급등 반등을 지키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오히려 장 막판에 상승폭을 더 확대시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예정에도 없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급 성명과,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시간차 공격이 뉴욕 증시의 반등에 큰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활용 정점을 찍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은행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3월 4일 날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예요. 시점은 언제냐면 동부 시간 기준으로, 즉 뉴욕 기준으로 장이 열리기 직전인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금리 올릴 거예요. 라는 글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블로그 영향이 아니었으면 뉴욕 증시가 이렇게 5%까지 상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등은 했겠지만 이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준비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뉴욕 증시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등할 거라는 것까지 미쓰리가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마쳤어요. 자,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역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겁니다. 제가 본 내용을 오늘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농담 삼아서 점쟁이 빤스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뭐 자료와 이런 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전망이라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신중과 신중을 기해서 미쓰리가 제시해드린 시나리오에 이 굵직굵직한 일들이 몇 개가 툭툭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요, 얘 뭐 좀 볼 줄 아네? 얘 뭐 좀, 얘 또 맞추네? 이러면 올인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인간이라고요.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고 늘 부탁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20%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것이냐. 미국이 저렇게까지 반등한 이유는 연준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간차 공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번 다 때려 넣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 이제 돈 풀고 그러면 이제 좋아지겠지. 더 상승하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상승이 즉 대한민국의 2000포인트의 안착이 며칠 동안만 진행이 되면 또 누가 장밋빛 전망을 써대냐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써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자라는 거지 비관적으로 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준비한 내용은 몇 달 동안에 제가 미국 경제 지표를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드렸죠. 아니, 작년에 연달아 3번씩 금리를 인하했는데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 안 좋으면 이상한 거죠.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를 꼼꼼히 챙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제가 제조업 PMI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좀 틈틈이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작년 3번의 금리 인하의 약발이 좀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중국의 2월달 제조업 PMI 지표가 35.7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도요. ISM 것도 1월 달에 50.9에서 50.1로 하락했고요. IHS에서 발표한 2월 달 제조업 PMI 지표도 전월 확정치 51.9에서 50.7로 부진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돈을 쏟아붓겠다. 그래서 증시는 반등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가 일단은 좋지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요. 과연 정말 예상대로 그렇게 돈을 쏟아부을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돈을 쏟아부어서 정말 경제 지표를 돌려놓을 수 있을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앞서 방송에서 저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수 없으면 웬만하면 그냥 박수 칠 때 내려오면 되는데 왜 재선 또 하겠다고 해가지고 재수 없으면 정말 지금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유동성에 우리가 좀 휘둘리고 있는 이때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가장 우울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대부분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020년 증시를 좋게 봤고 그 좋게 봤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대통령 또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경제를 부양시키고 증시를 올릴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크게 보지 말자. 그도 결국 한낱 인간이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글로벌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때 우리 미국이 뭐 백신을 뭐 이렇게 뭐 금방 조만간 만들 거고 뭔가 했죠.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뭔가 미국이 조만간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난번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긴급 기자회견했을 때 그 무언가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뻥카는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증시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미리 크게 던진 거죠. 결국 이 코로나19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낱 인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자,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재선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써서 막 경기를 부양시킬 건데 그래서 막 미국 주식 좋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질문 드렸잖아요.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 이르면 올 여름에 시판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코로나19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마이클 펜스 부통령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제약업계에다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속도를 좀 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백신 개발하는 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등 떠밀고 빨리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 경영진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던 아니면 9월 달에 쓰기로 했던 뭐 중산층 감세 같은 거 뭐 이런 거 어떤 발언을 하던 그 어떠한 효과도 낼 수가 없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 질 거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30에서 40% 하락할 것이다. 뭐 이분은 뭐 늘 그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뭐 물론 올해 미쓰리가 증시가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뭐 30%가 될지 40%가 될지 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수치상의 뭐 그런 거는 뭐 전 의미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루비니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에서 지는 걸 예상했고 워렌 버핏도 마이클 블룸버그를 지지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러한 생각들 특히 월가에서 아예 올해 판을 짤 때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베팅을 하고 시장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부양시킬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 나갔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트럼프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불안감을 주고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 화요일 슈퍼 화요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몇몇 후보가 이제 잦은 사퇴를 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후보들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털시 게바드 하원의원 이렇게 압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자 제가 대선 얘기는 좀 잠시 뒤에 다시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다가 나 삐뚤어질 테다 하는 김정은이가 발사체 2발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2일 날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나 김정은 안 만나도 될 것 같아. 왜? 필요 없는 카드거든요. 어느 정도 얼레고 달래고 했는데 계속 김정은이가 삐뚤어질 테다 하고 튕겨져 나가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자신의 재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굳이 김정은이 끌어들이지 않아도 재선에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나 김정은이 안 만날 거야라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아마 계산기를 두들겨 봤겠죠. 예, 제가 김정은이가 발사체 쏘는 걸 보면서 저 녀석이 저게 마스크가 필요해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너 이거 대선 휘청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발사체를 던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미국 내 사망자 6명으로 증가했고요. 앞으로 우리 청취자님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잠시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은행정책연구소에 근무하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3월 4일 금리 인하 단행할 것이라는 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3월 4일 동부 시간으로 오전 7시에서 8시까지 그 사이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너무 구체적인 시간과 뭐 날짜와 이런 것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너무 신뢰감이 갔죠.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이 없었다면 월요일날 뉴욕 증시장은 조심스럽게 전강 후약을 예상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그래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거덜나겠다. 이거 3월 18일 전에 금리를 인하해야겠네라고 생각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3월 2일 날 전 세계가 돈을 쏟아붓겠다고 막 덤벼들었으니까 그 덕분에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중국 증시도 반등하고 미국 증시도 막 급등하고 막 이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면 정말 뭐 굳이 3월 18일 전에 그것도 막 3월 4일 날 금리를 동부 시간으로 7시부터 8시 사이에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사실 어찌 보면 반등의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반등의 기간이라는 거는 제가 자꾸 2월보다 3월 증시가 나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미쓰리가 나을 거라는 게 막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월 달에 미친 듯이 추락하는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변동성은 보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추락은 좀 막아주고 반등도 크게 오고 또 반등했으니까 또다시 이제 하락하면 또다시 반등하고 뭐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자꾸 3월달 증시가 2월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급 성명을 한 이유는 뉴욕 증시가 정말 무슨 1000포인트를 무슨 너무 쉽게 이렇게 막 하락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긴급 성명을 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반등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2000포인트 안착하고 이제 뭐 조금 더 뭐 이제 반등했으니까 이제 또 반등폭을 또 이렇게 반납하고 또 심리가 좀 위축돼서 또 하락하고 뭐 그러지만 어쨌든 2월보다는 좀 덜 불안하게 움직인다면 굳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4일 날 인하 카드를 내놓을 필요가 있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월 2일 뉴욕 증시가 저렇게까지 막판에 올라간 이유는 너무 구체적인 금리 인하 예상 3월 4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동부 시간으로 증시가 개장되기 전에라고 나와서 거기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확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롬 파월이라면 아니 이렇게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데 굳이 그렇게 미친 듯이 뭔가 쫓기듯이 아니 올해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면서요. 그랬던 연준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3월 4일 날 호들갑스럽게 금리를 인하하겠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유럽 증시가 반등을 못해요.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고요. 유럽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왜일까요?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재정적자 2018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34.8%. 그리스 다음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 얘네들이 설상가상으로 지금 얘네 사망자가 52명. 이게 우리나라보다 좀 많아요. 거기에다가 확진자가 2036명. 그리고 저는 이 이탈리아 얘네들이 유럽은요. 워낙 지네들끼리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탈리아만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빨리빨리 우리나라보다 이 검진이 늦어서 그런 거지 이 유럽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우려는요. 저는 이거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미국이 저렇게 반등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등하고 중국이 저렇게 반등해도 유럽은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유럽 증시는 혼조세입니다. 자, 이탈리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약 4조 8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이탈리아에서 돈을 이렇게 쏟아 부을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빚 많은 새끼가 또 빚져가지고 또 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지금 그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냐면 매출 25%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보건 시스템을 위한 감세와 구체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유럽연합에다가 승인을 요청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유럽연합 쪽에서 아이고 그래 이탈리아 지금 환자들 많아지고 지금 사망자 늘어나고 있고 아이고 힘드니까 좀 아이고 알았어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쟤네들 저거 빚 많아가지고 저런 어떡하면 좋니. 혹시 쟤네 저러다가 빚 더 많아져가지고 결국 이탈리아 전애들 때문에 유럽 금융위기 발생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커다란 흠집을 냈다. 전 세계 경제로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OECD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4.9로 하향했는데 4%대는 처음이라고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2.0에서 1.9로 하향 조정, 유로존도 1.1에서 0.8% 하향 조정, 대한민국 2.3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한민국에다가는 금리 인하를 권고했죠. 미쓰리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정말 안타깝다. 아니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하하려고 하고 있고 하물며 인도네시아도 금리를 인하했는데 대한민국의 2월 달 금통위에서 왜 금리를 인하를 못하냐고요. 물론 뭐 가계부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돈을 쏟아부은다고 해도 예전처럼 막 증시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그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떨어지는 코스피에 그 추락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는 효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못하면서 시가총액 증발되고 우리는 지금 2,000포인트를 지금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참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미국의 슈퍼 화요일이겠죠. 슈퍼 화요일에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크게 부각을 받으면 월가에서 상당히 우려할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왜? 어차피 코로나19는 좀 뭐 몇 개월 지나가면은 지금보다 공포감이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또 중산층 감산 이런 거, 또 미국과 중국과의 뭐 무역 합의 이런 거 제시하면 되니까. 그러면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박수를 쳐줄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버니 샌더스와 트럼프가 붙게 되면 월가가 싫어한다니까요. 대신에 조 바이든이라든가 마이클 블룸버그가 만약에 부각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왜? 중도 성향이니까 월가 쪽에서는 뭐 트럼프 아니어도 뭐 중도 성향도 나쁘지 않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미국의 슈퍼 화요일 날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쓰리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돈을 때려 붓는다고 예, 다시 막 좋기는 어려워요. 예. 어떤 느낌이에요? 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반등은 반등대로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 뭐 울트라 캡숑 짱짱짱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020년 증시를 보는 관점은 뭐 증시가 계속 하락해요 이런 게 아니라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해서 막 정신없이 만들어 놓을 건데 결국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된다. 근데 당장 이 반등이 조금 더 금리 인하 기대로 이 반등이 조금 더 이어졌을 때 또 뭐합니까? 증권회사 직원들이 또 2,000포인트 안착을 하니 또 막 이럽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속아요? 개인들이 속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100% 골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이런 얘기 지금 원투데이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올해는 물론 저는 뭐 루비니 교수처럼 뭐 얼마를 뭐 하락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9.11 테러 때도 겪어봤고 금융위기 때도 봤는데 예.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 증시나 인간의 어떤 삶이나 계속 한쪽 방향은 가는 게 없으니까 특히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예, 이 파도 타기를 잘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따방 미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제가 내일은 슈퍼 화요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반등은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흥분은 금지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